아스날입니다. 지난 32라운드 브라이튼은 3백을 기반으로 한 352 포메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브라이튼의 수비 대형이 전반전 아스날의 빌드업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다뤄볼까 합니다. 오바메양이 퇴출당한 후 아르테타는 줄곧 원톱에 라카제트를 선발 기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라카제트에게 밑으로 내려가는 가짜 9번 역할을 맡겨왔죠. 상대가 아스날과 똑같이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해서 수적 동등을 만든다고 해도 내려간 라카제트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라카제트를 막는다면 연쇄적으로 아스날의 미드필더 한 명이 자유롭게 되는 원리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가 센터백 한 명을 전진시킨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고 아스날의 윙포워드가 심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은 이런 가짜 9번에 대한 기막힌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투톱 중 한 명을 내려서 꼭지점 로콩가를,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해서 스미스로우와 웨데구르를 맡게 했고 여기에 따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면서 라카제트를 전담 마크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라카제트를 맡은 선수는 비수마였습니다. 비수마는 이번 시즌에만 태클 43회를 성공시키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입니다. 비수마는 73분의 교체로 나갈 때까지 인터셉트 4회, 태클 2회를 기록하며 라카제트를 모기처럼 괴롭혔습니다. 아스날이 중원에서 이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또한 브라이튼이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라카제트를 막는 방법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발생하는 허점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다뤘듯이 포백으로 수비할 때 두 센터백 중 한 명이 라카제트를 따라 나간다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브라이튼은 센터백을 좌우에 둔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센터백을 위아래로 둔 수직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뒤를 커버하는 센터백이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커버할 공간에 대한 부담이 전자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램스데일이 롱킥을 때리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의 사카를 향한 것이었네요. 라카제트는 내려가면서 비수마를 유인한 상황입니다. 사카가 경합에서 공을 따내고 침투에 들어가지만 브라이튼의 중앙 센터백이 커버해내는 모습이네요. 이와 반대로 윙포워드가 마크맨을 유인하고 라카제트가 빈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카가 좌측 센터백을 끌고 내려가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라카제트가 침투에 들어가는데요. 역시 대기 중이었던 중앙 센터백이 커버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브라이튼의 수직적인 수비 대형은 아스날의 가짜 9번 효과를 모두 무마시켜버렸습니다. 전 파트에서 다뤘듯이 브라이튼은 후방에 중앙 센터백을 남기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유 자원으로 후방의 수적 우위를 가져간 대신 어느 지역에서는 필연적인 수적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브라이튼이 수적 열세에 처한 곳은 전방, 즉 아스날의 후방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은 투톱 2명으로 아스날의 센터백과 꼭지점 로콩가로 이뤄진 중앙의 3명을 견제했는데요. 3대2 수적 열세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크해야 할 포지션은 중앙의 꼭지점입니다. 공격을 전개해 나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로콩가가 마크당하면 남은 두 센터백 중 한 명은 자유가 됩니다. 여기서 아스날이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유롭게 되는 센터백의 전진 드리블로 공을 운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브라이튼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 센터백 중에서 화이트를 우선적으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아스날이 공격 템포를 조절하면서 가브리엘에게 백패스가 간 직후 상황입니다. 공격수의 움직임을 보면 가브리엘이 아니라 화이트를 먼저 체크하고 화이트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가브리엘이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전진하는 장면입니다.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가브리엘에 대한 압박이 없네요. 반면 화이트에게 공이 가자 즉각적으로 압박하는 브라이튼입니다. 화이트가 전진할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화이트와 가브리엘의 다른 특성을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 선수의 드리블 관련 스탯을 볼까요? 가브리엘은 드리블 돌파를 3회 시도했는데 화이트는 5배가 넘는 16번이나 시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성향 자체가 다른 것이죠. 로콩가와 자카가 마크맨을 달고 양 옆으로 펼친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 공간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드리블 시도를 하지 못하는 가브리엘입니다. 이렇게 브라이튼은 수적 열세 상황에서 화이트 대신 가브리엘에게 여유를 주는 선택을 했고 이는 효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추가로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다음 시즌에 임대 복귀하는 살리바가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리블 파괴력만 놓고 보면 살리바가 화이트보다 앞선다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 살리바의 리그왕 드리블 스탯을 보면 무려 31회를 시도했고 성공률도 71%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리그 차이가 있겠지만 감안해도 대단한 기록이죠. 포터의 브라이튼은 언제나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옵션들을 영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